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국내 농구 분석, 국내 배구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분석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KT와 안양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세트 오펜스 완성도 싸움입니다. 두 팀 모두 개인기보다는 조직력과 전술 이해도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KT는 로메로와 힉스, 이 두 명이 경기의 중심축이다. 둘의 피겔롤 타이밍이 완벽하다. 로메로는 볼 핸들링이 부드럽고 코트 비전이 탁월하다. 힉스는 페인트 존 안에서 피지컬로 밀어붙이며 중거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조합은 단순한 투맨 게임이 아니다. 코너러너까지 엮이는 삼각 전개가 완성형이다. 거기에 김선영이 템포를 조율하며 외곽을 넓혀주면 상대 수비는 무너진다. 수원 KT는 리바운드 집중력도 강하다. 세컨 찬스에서 다시 찔러 넣는 집중력이 경기 흐름을 장악한다. 결국 수원 KT는 초반부터 페인트 존을 강하게 두드리며 리듬을 잡는다. 안양 정관장은 박지훈이 볼 흐름을 쥔다. 하지만 프론트 코트 라인의 수비가 일정하지 않다. 렌즈 아반도는 날카롭지만 헬프 타이밍이 늦는다. 오브라이언트는 포스트업에서 힘이 있지만 스크린 커버에 자주 밀린다. 수원 KT의 빠른 피겔롤 전환을 따라가기엔 로테이션이 느리다. 리바운드 집중력도 떨어지고 세컨 찬스 허용률이 높다. 이런 약점이 반복되면 수원 KT의 세트 오펜스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 경기는 단순히 슛 감각의 싸움이 아니다. 리듬과 스크린 타이밍 그리고 리바운드 집중력 싸움이다. 수원 KT는 그 리듬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팀이다. 로메로의 시야, 힉스의 피지컬, 김선영의 템포 조율이 완벽히 맞물린다. 안양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것이다. 결국 수원 KT의 연계 플레이가 빛나며 경기의 흐름을 끝까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대구가스공사와 서울 SK의 맞대결입니다. 대구가스공사는 벨랑길의 빠른 전환과 라꼬나의 골 및 장악력으로 팀의 뼈대를 세웁니다. 벨랑길은 볼을 잡으면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속공 리듬과 세트 플레이 전환을 동시에 조율하며 공격의 템포를 유지합니다. 라꼬나는 골 밑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제공권 싸움, 리바운드 참여, 피지컬 대결 모두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망콩 마티앙은 윙커버와 로테이션 수비로 밸런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약점은 명확합니다. 페인트 존 외곽 커버가 느리고 전환 수비 복귀가 늦습니다. 세컨 찬스 리바운드 대응도 불안합니다. 이 부분이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골밑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바로 상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울 SK는 자밀원이 중심의 포스트업 루트를 완성했습니다. 원희는 백다운 후 페이드어웨이까지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김낙현은 하이 피겔로를 주도하며 원희에게 정확히 연결합니다. 톨렌티노는 코너에서 스페이싱을 유지하며 수비가 밀리는 순간 3점을 노립니다. 이 팀은 리바운드 집중력이 탁월합니다. 오펜스, 디펜스 모두 세컨 찬스 허용률이 낮습니다. 원희가 리바운드를 잡고 직접 트랜지션을 전개하면 팀 전체의 스피드가 폭발합니다. 서울 SK는 골밑 밸런스, 리바운드 컨트롤, 그리고 전환 속도까지 완성된 팀입니다. 결국 대구의 공세를 받아내며 반격으로 연결할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골밑 팀 싸움의 핵심입니다. 서울 SK는 원희의 포스트업과 김낙현의 외곽 리듬으로 하프코트에서 안정감을 잡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톨렌티노가 확실히 버텨줍니다. 반면 대구는 라거나가 변수지만 원희의 패턴을 막기에는 수비 구조가 버겁습니다. 후반 들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 틈을 SK가 확실히 파고듭니다. 결론적으로 골밑 리듬과 리바운드 밸런스 모두 서울 SK가 앞섭니다. 이 경기는 SK가 페인트 존을 지배합니다. 세 번째 경기 서울 삼성과 고양 소노의 맞대결입니다. 서울 삼성은 한호빈의 볼 운반 그리고 저스틴 구탕의 외곽 공격을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하지만 세트 플레이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미드포스트 지역에서의 볼 배급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앤드류 니콜스는 골 밑에서 꾸준히 득점을 노리지만 더블팀이 붙는 순간 패스 루트가 끊깁니다. 리바운드에서도 열세가 뚜렷합니다. 세컨 찬스 방어 과정에서 실책이 자주 나옵니다. 한호빈이 빠른 드라이브로 리듬을 만들지만 팀 전체 템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반까지는 대등하게 버티지만 후반 들어 골밑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면 외곽 커버가 늦어집니다. 3점 라인에서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공격 흐름이 한번 끊기면 상대의 트랜지션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고양 소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 전체를 스위칭 플레이로 푸는 공간 창출형 팀입니다. 이정현은 하프코트에서 코너 스팟을 잡고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격의 흐름을 이끕니다. 네이던 나이트는 45도 미드레인지와 골밑을 오가며 공격 밸런스를 잡습니다. 캔바우는 컷신 타이밍이 날카롭고 리턴 패스로 포켓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팀의 핵심은 끊임없는 스위칭입니다.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가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공간을 열어냅니다. 이정현이 중심에서 리듬을 조율하고 오프볼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간이 한번 열리면 캔바우가 바로 찔러 들어가고 나이트가 미드레인지 찬스를 마무리합니다. 소노는 자신들이 원하는 구역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공간을 만들면 점수는 따라옵니다. 이 경기는 리듬 유지력과 공간 창출력의 대결입니다. 서울 삼성은 볼 순환이 막히는 순간 공격이 단조로워집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며 세컨 찬스를 쉽게 내줍니다.
반면 고양 소노는 스위칭과 포켓 플레이를 반복하며 흐름을 잡습니다. 이정현의 패스 타이밍, 나이트의 위치 선정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삼성의 수비는 흔들립니다.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소노가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컨 찬스를 늘려가며 공격 효율을 끌어올릴 겁니다. 결국 미드레인지 완성도와 세트 플레이 밸런스에서 앞서는 팀, 고양 소노가 이 경기를 주도합니다. 네 번째 경기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맞대결입니다. KB손해보험은 경기 중반 템포 조절이 뛰어난 팀입니다. 세터 황태기는 상황에 따라 흐름을 완벽히 통제합니다. 상대 리듬이 느려질 땐 빠르게 찌르고 템포가 빨라질 땐 속도를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KB 쪽으로 넘어갑니다. 모하메드 야쿰은 폭발적인 타점과 스파이크 각도로 공격의 축을 잡습니다. 비에나는 좌우 전환 공격에서 타이밍을 흔들며 상대 블로커를 계속 교란합니다. 황태기의 세트 분배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동시에 가동시킵니다. 수비에서는 우상조가 중심을 잡습니다. 디그와 리시브 모두 안정적이며 세트 간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특히 홈에서는 리시브 집중도와 템포 컨트롤이 동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결국 황태기의 완급 조절과 공격수들의 타점 활용이 어우러져 완성된 팀 밸런스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카일 러셀을 중심으로 한 강타형 공격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블로킹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볼 커버도 불안합니다. 정지석은 여전히 효율적인 공격을 이어가지만 집중 견제를 받으며 후위 루트가 막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정한용은 중앙 속공에서 세터와의 호흡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리시브 라인은 최준혁이 버티지만 측면 커버 간격이 느슨합니다. 그래서 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리듬이 흔들립니다. 세터는 단조로운 패턴에 갇히고 공격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대한항공은 강타는 있지만 완급이 없습니다. 초반 강석으로 압박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흐름이 무너지는 순간 경기 전체가 기울게 됩니다. 이 경기는 완급 조절과 리듬 싸움입니다. KB손해보험은 황태기의 세트 템포와 야쿰의 타점 활용으로 흐름을 주도합니다. 빠르게 찌를 땐 속공으로 느려질 땐 완벽한 컨트롤로 템포를 조율합니다. 비에나의 전환 공격은 대한항공 블로킹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러셀과 정지석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만 전술 응집력이 약합니다. 수비 라인의 간격이 느슨하고 리턴 커버 타이밍도 늦습니다. 결국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KB손해보험의 리듬 유지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파워 싸움이 아닙니다. 리듬을 지배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그 팀은 KB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현대건설은 전위와 후위 라인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정돈된 팀입니다. 정지우는 미들 블로커지만 빠른 판단과 코스 감각으로 속공 타이밍을 완벽히 맞춥니다. 카리와 자스티스의 후위 공격 흐름을 동시에 조율하며 팀의 리듬을 이끌어갑니다. 카리는 후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세터와의 시선 교환으로 중앙 공간을 열어냅니다. 이때 세터는 상대 블록을 중앙으로 끌어당기고 자스티스에게 한 박자 빠른 오픈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양효진은 블로킹 타이밍이 리그 최상급입니다. 상대 추포의 루트를 사전에 읽어내며 높이 싸움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합니다. 현대건설은 후위 수비 전환 시 리베로와 센터의 위치 교환이 빠르고 2단계 볼 처리도 안정적입니다. 교체 자원 역시 리시브 집중력이 높아 세트 후반에도 경기 템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속도와 방향 전환이 명확하고 리듬이 끊기지 않는 완성형 구조를 갖췄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한 강타형 전개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선우와 정호영이 동시에 나올 경우 블록 간격이 벌어집니다. 커버 라인이 흔들리고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함이 세터 연결에 영향을 줍니다. 자네테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만 팀 전체 리듬이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박혜민이 코너 리시브와 후위 디그에서 중심을 잡지만 연속 실점 구간에서는 흔들립니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세터의 분배 타이밍이 늦고 공격 루트가 자네테 쪽으로 쏠립니다. 결국 상대 블로커들이 미리 대비하면서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관장은 후위 수비 커버도 늦고 블로킹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잦습니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현대건설에 밀립니다. 이 경기는 라인 밸런스와 세터 조율 능력의 차이입니다. 현대건설은 카리와 자스티스의 후위 공격이 세터의 중앙 오픈과 완벽히 맞물립니다. 양효진이 버티고 정지훈이 템포를 바꿔주며 상대 리듬을 흔듭니다. 공격 템포, 블로킹, 리시브 모든 구간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리시브 불안과 자네테 의존으로 전개가 단조롭습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후위 커버까지 늦어집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홈에서 수비 리듬과 연결이 더 매끄럽습니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끝까지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현대건설이 리듬을 끊지 않고 몰아붙이는 흐름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균형과 완성도 그리고 템포 모두 현대건설이 우위입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 페드로의 농구 배구 분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페드로의 스포츠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